쓰든 자기에게 희용식으로 쓰든 간에 호들갑스럽게 살고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뛰어와서 물어볼 때는 내가 지금 이런 관직을 위해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 이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죠.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답답하고 묻고 싶은 내용은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고 피곤하게 움직이면서 가야 되느냐. 그게 사실 더 묻고 싶은 내용일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됩니까? 자,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상대적으로 그 해면미 삼합의 운동 결과를 비교적 할 수 없이 누구 때문에, 뭐 오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옮겨 다니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삼합의 결과물이 양운동을 많이 조성함으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어떤 보상이나 발전을 많이 이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 필요 없어요. 일관 없이도 더 간단하게 보면 그러니까 신자진 사유축은 대운 자체가 그 음의 대운에 노출되죠. 근데 여인이 신자진 사유축의 대운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내용상 과부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상. 뭐 일주도 필요 없고 극단적 표현한다면 설사 남편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내용은 남편 덕에 아쉬움이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멀쩡하게 자기에게 대해주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외로움이라는 그런 정서, 그 다음 자기가 오히려 남자나 남편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정서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원리는 거꾸로 하면 되겠죠. 남자는 뭐예요? 인호술이나 해묘미 대운을 만났을 때 몸이 어디에 속하냐? 양에 속하는데 양대운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으니 자, 음기의 덕을 제대로 채워요? 못 채워요? 음기의 덕을 제대로 채울 수 없으니 처가 아프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직업상 일 때문에 떨어져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대문 밖을 수시로 헤매거나 이런 어떤 삶의 양상이 기본적인 어떤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상관이 와서 어떻고 상관이 와서 극부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그 격의 형태가 뚜렷할 때 상관이 극부하고 이런 것들 다 맞습니다만 인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상관 극부 아니라도 이상하게 서방님이 미워 죽겠는 이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쭉 5년, 쭉 10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큰 환경인 인자가 우리가 자를 볼 때 그 자가 갖는 자연의 운동성이나 기운, 그것이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작용, 또 그것이 그 여자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 이런 것을 대전제로 두고 사주 해석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이 자기가 더 크게 자기한테 해당한다고 그대로 자기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간지 이해를 새롭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영신 이런 거 볼 때도 갑은 양목에 속하고 이걸 제발 좀 놔버리고 그런 생각을 놔버리고 대자연에는요 자연의 운동이 있는 거지 갑을 병정이 없습니다. 차라리 갑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A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도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A의 운동 단계란 이러이러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다른 기운의 운동에 대하여 양과 음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갑을 보면서 목이라고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이 고정돼 버리고 또 이 고정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해석의 오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생각에 이르게 87년도에 그런 생각에 이제 이르게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부 다 그 사주 해석을 수단으로 우리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쭉 정리한 시기가 91년도인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어느 모임에 가도 그렇게 저는 뭐 발표라든지 이런 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하고 말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강의는 그냥 기초를 우리 변호사도 해드렸지만, 왜 안 했느냐? 이런 생각의 차이를 실증해봐야 된다. 실증. 예, 이론적으로는 이런 그 생각에 이르러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과연 우리가 격언론이나 오행론적 강약 억부론에 의한 사주 해석이 그 사람의 삶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 이건 기본 어느 정도 잠작하되, 이러한 논리로서, 이 사주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할 때 어느 것이 더 유효하고 실증되느냐? 그 세월을 한 10년쯤 보내고 나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인이 신자진 사유축 대운을 들어갈 때 그냥 과부라 보면 됩니다. 서방이 있다고 우기지 말아야 돼요. 있는데요. 그럼 뭐 내용상 과부야. 이렇게 봐도 절대 그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삶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특수인 만지면서 이제 도튄다라고 제가 뭐 여러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해드리는 것들 속에 이제 그런 어떤 그것보다 더 이제 간단하게 올리면서 사주 해석의 큰 틀을 이미 짜놓는 거죠. 즉 섬나라에 떨어진 타잔 밤새도록 궁리해봐야 결국 고기 잡을 궁리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기왕 고기밖에 잡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 고기를 잡는 것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그릇의 분수.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분이거든요. 분. 왜 나는 개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그러면 개는 개의 분이 있을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분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왜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냐? 이것도 뭐냐면 이미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이 대전제 위에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띠냐? 이 달이냐? 이 날이냐? 그래서 이것이 서로 그 떠밀고 받는 작용을 보면요. 그 연월일시 작용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간지적인 특질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남녀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이 더 크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형식이나 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나는 미국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인가?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먹게 되는 것, 갖춰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크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일종의 그릇의 분을 먼저 챙겨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자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따져보니까 그게 우리 해석을 놓치는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운에서 뭐예요? 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콩쥐를 고생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밤을 좀 따오너라. 밤을 따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을 못 따오죠. 왜요? 계절의 분수를 어긴 일이다. 계절의 분수. 그래서 계절의 분수를, 그릇의 분수를 따르는 것은 뭐냐면 오랫도록 생명력을 유지하고 갈 수 있는 힘이요. 계절의 분수를 따르는 것은 그 세월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극대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의 분수와 계절의 분수를 잘 따르게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이 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무엇이 유익하냐, 그 사람의 삶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우리가 이런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를 다양하게 깊이 오행론의 매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특히 사주팔자 공부할 때 오행을 아예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행을 배우는 순간에 이게 꽝 돼버리는 거죠. 이 공부 자체가. 오행 자체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오행을 오소론으로 이해함으로써, 저도 그 83년도 이때
목화토금수가 와 그럼 서로 상생을 한다는데 그 나무가 불을 붙이면 불이 되고 그다음에 불이 타면 뭐 재가 되어 흙이 되고 그 뭐 토가 된 다음에 그게 굳어지면 금이 되는 그까지는 알겠는데 금이 수를 낳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막 금이 수를 낳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자연의 어떤 운동성에 뭐가 있을 건데 관찰한 게 뭐냐면 제가 저 태종대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에 그 보면 암벽하고 바로 닿아 있는 곳이 암벽 틈 사이로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저게 금생수구나. 그리고 저도 그런 어떤 그 원소론적인 이해 그날 기뻐서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수가 목생하는 건 알겠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오행을 알았다. 그런 어떤 생각의 오류 속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게요. 금이 수를 낳는다면 말 그대로 이 금이 뭐냐면 바위와 쇳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자연운동이 무성함을 마치고 난 이후에 단단하고 굳어져서 그것이 떨어지려는 운동성이 발생하는 이 단계를 금이다 이거죠. 우리 을경금이라고 배우죠. 우리 그 간압에서. 을경이 금을 이루는데 을이 뭐냐면 이게 늦은 봄 만춘을 말하거든요. 갑은 조춘이요. 갑은 조춘이요. 을은 만춘인데 만춘에 뭡니까? 꽃이 피죠. 이 만춘이 꽃 핀 자리에 경은 뭡니까? 계절적으로 초가을이죠. 초가을의 기운이 머무니 거기에 뭐가 생겨요? 꽃 핀 자리에 열매가 맺어서 단단하고 굳어지고 그것이 금의 성질을 이루어가는 어떤 동작으로 연결되더라. 금이 수를 낳는다는 것은 그 바위에서 물이 똘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자연의 운동이 구름이 우리가 물의 움직임을 우리가 자연 또 그 어떤 운동 단계로 본다면 물이 이렇게 땅에 갇혀 있지 못하고 이렇게 쭉 솟아오르는 게 목운동이죠. 그다음 더 활발하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건 화운동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있는 그 구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토운동이라는 거죠. 토운동 이후에 두터운 구름의 단계가 되어서 이제 구름 자체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밑이 먹구름 같은 게 생기죠. 그게 뭐냐면 그냥 그 간지로 보면 기토쯤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계를 거친 연후에 어떻게 해요? 금운동이 물기운이 그것들 음결해서 음결하죠. 음결요. 위에서 음결하고 굳어지는 작용 이후에 얼었다가 녹았다 이렇게 비가 돼 내려오죠. 이런 위에서 얼었다가 굳었다가 떨어지려는 운동작용이 이게 금운동이더라 이거죠. 가을 이후에 결국은 떨어져서 결국은 숨겨지고 엉겨지고 하는 이런 수운동이 이게 금하고 수의 운동 단계가 그런 걸 보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데 우리가 돌멩이와 물의 관계로 이해함으로써 계속 문자에 빠지는 그 오류 속에 우리가 이쪽 공부를 해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강량, 그 문자를 원소론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오는 오류. 그 다음 간지 자체도, 갑을병정무이행신기에서, 갑을병정무가 다 기본적으로 양운동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기경신인계가 전부 다 음운동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큰 단위의 그 음량이 훨씬 더 어떤 삶의 어떤 모양이나 운동성이나 기질에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뭐 심리적인 어떤 부분하고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우리가 그 텍스트를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 사주 해석이라든지 명리를 접근할 때, 꼭 놓치지 말고 참작해서 사용해야 되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런 간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오늘 뭐 이렇게 심리에 관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그냥 그대로 확장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일관론에 의한 어떤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실 거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어떤 제일 어떤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접근 측면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의 분야에 관한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뭐 시간 맞추기가 참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제가 가진 어떤 견해라든지 생각을 정리해 드리는 것도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뭐 누가 이렇게 좀 지금 해주시고 제가 답변해 드리고 하는 식으로 하죠. 예. 그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시면서 예. 자연스럽게 저한테 메모지를 해서 주시면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뒤에 본 동의서가 있을 거예요. 그 동의서에다가 좀 사인 좀 해서 줘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카운터에 좀 내주시면 되고요. 메모해서 줘 주시면은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까? 예, 예. 아이고, 예, 예, 예. 왜 양과 음양이 양음이 아니고 왜 음이 앞장서는 양으로 말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정안석 선생님이 저는 질문하셨네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초필이라서 제가 알기 힘드네요. 이거 예, 잠깐만, 이거 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손을 들으셔서 질문하시기 바래요. 시간은 예. 좀 여유 있게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다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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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훨씬 더 유익할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접근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차이점을 이렇게 해드리면 시간이 뭐 끝도 없고 또 전달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음양오원 사실 이건 제가 뭐 한 번쯤은 생각해봤지만 이게 그 조어를 누가 뭐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그 자료를 한번 따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뭐 아주 또 방대한 어떤 철학적인 접근 이런 것도 또 사실 제가 다 할 몫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간단하게 음양을 왜 양음으로 붙이지 않았느냐. 근데 그 천지 만물의 그 운동성이 음이 먼저냐, 뭐 양이 먼저냐. 그래서 우리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대체로 양운동이 이루어진 모양이고, 그 다음에 달걀이 음운동으로서 음운동에 의한 어떤 함축이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달걀이 먼저 있고 닭이 있는, 즉 음에 의한 어떤 수축 이후에 팽창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 운동의 어떤 단위로 파악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제가 음양 단어를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 음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한없이 한 6개월짜리 강의를 하라면 음양 자체에 대한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거는 막 그 정도로서 대신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더 이 자리에서 그 음양에 대한 어떤 논리를 더 잘 터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저는 제가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답변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학이나 사주명리나 이쪽에서 평소에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다든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파생적으로 이제 좀 생기는 의문점도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집중해 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구두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구두 질문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학적인 것보다는 좀 술적인 걸 질문을 드리는 게 오히려 예,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일어나서 좀 자기 소속 하시죠. 기본적인 예의 안에 우리가 고맙습니다. 건강대 박사과정의 전영일입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술 접하실 때 자월로 보는 시각이요. 인원인데 예. 자월로 보는 것이 무속
무속 쪽에서는 많이 이제 자월로 보고 예. 지금 이 인월 그 예. 속설이지만 인월 자월도 있고요.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예. 감명을 해보시니까 역시 인월이 우세하더라. 예, 그렇게,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이제 일정 기념법이죠. 이제 연의 기준을 이제 뭘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저도 많은 이제 자료를 대조를 해봤는데, 제가 쭉 내어본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입춘에 의한 기년이 더, 유효하더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아직도 이게 다 통일은 안 돼서 자료들에 나타납니다만은, 예,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루의 기준을 우리가 잡는 건 보통 자시로 잡죠. 그 자시는 뭐냐면 해가 뭐냐면 지구의 반대편에 가 있다가 돌아오는 시간부터 지금 자시에 관한 것도 지금 논의가 많죠. 명자시, 야자시론. 예, 근데 예, 하루의 기온 변화 정도는 그 시간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하루에 그 자시를 잡아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 해가 이 반대편에 있다면 자시를 지나서 해가 이렇게 떠오른다고 할 때 자시를 기준으로 해도 충분히 그 기운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추측해도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해의 기준은 뭐냐면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 길이가 분명히 길어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이 지상의 어떤 봄의 기운으로서 또는 완벽하게 기운적인 어떤 변화로서 드러나는 데는 시간적인 왜곡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명분론적으로 보면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을 일으키는 게 맞겠죠. 근데 실제로 지상에 봄이 내려와서 봄의 기운이 시작되는 또 그 기준을 볼 때는 결국 입춘 전후가 결국은 실질적인 한 해의 봄이라고 하는 한 해 계절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타임렉, 시간 왜곡을 충분히 고려해 준다면 입춘으로서 기년을 삼는 것이 더 이론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느냐. 근데 하루는 뭐냐면은 자시에서 축심을 밖에서 바로 지구의 회전에 의해서 바로바로 기운적 변화가 하루 중에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자시를 기준으로 삼고 한 해의 기준은 그런 어떤 지구에 도달되어서 드러나는, 이렇게 봄은 이미 언제부터 오느냐면 우리가 해길이로 친다면 동지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는. 하늘에는 봄이 이미 뿌려지고 있는데, 땅에 뭐냐면은 봄이 도달치 않는다는 거죠. 땅의 지상에 봄이 시작하는 어떤 시점은 입춘 전후로 기준을 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기운의 작용이 시작되는 어떤 기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일단 입춘 기년이 훨씬 더 우세하고, 그걸로 봐서 그렇게 큰 어떤 문제점까지는 아직 지금 발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잔연으로 해당할 때도 너무너무 잘 맞는 팔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과제로 좀 남겨두고 좀 더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남아있는 어떤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김정희입니다. 예. 선생님의 아주 강의를 굉장히 잘 뜻깊게 들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그래서 남자가 음의 기운에 왔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이 좋은 어떤 길하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길하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일단 질문자로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마저 드릴게요. 예. 그렇다면 그리고 여자는 음으로 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왔을 때 아니면 양이 왔을 때 그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주 전반에 8글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걸만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지금 만약에 남자 사주 기지에 다 음이다. 음이 하는 게 많다. 수가 많다. 이거 다 아까 음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먹고 아까 묘 같은 것도 음이 많았다. 그래서 음이 많았을 때 그 남자의 운에서 만약에 그러면
금의 사막이나 예. 그다음에 물의 사막이 왔을 때도 예.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오행 태과에 의해서 음양적 편중이 발생했을 때라도 아니 예, 그 말씀이죠. 저는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예, 예. 이론이 예. 이러한 예를 들어서 예. 확실하게 제가 들었고 보고 싶다는 얘기. 예. 그 부분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자, 인호술 해묘미를 먼저 써놓고 하는 게 인호술 해묘미. 자, 여기 이제 전부 이제 결과물이 어디로요? 그 양운동으로 주로 연결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 신자진, 신자진이 결국 그 음운동으로 연결되는데, 자, 이제 이 양운동에서 남자는 간단 도표하다면 남자는 이걸 힘들게 쓰고,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운을 손쉽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는 거꾸로 유해서 나쁘 쓴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주로 해석을 쓰느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되어도 서울역 거지가 있고, 촌동네 먹을 거 없는 동네 거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격용론적인 입장의 사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만 매몰되는데 이 사람이 수이다, 직업이. 큰 부잣집에 모자 쓰고 집 짓고 있는 사람이니까 수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 더 치중을 하고 있다면, 저런 논리는 뭐냐면 이 사람은 수익은 수인데 중앙층 수이다. 이 사람은 저 총구석 작은 아파트 수이다. 이런 걸 할 때 더 뭐냐면 베이스를 두고, 저걸 더 베이스로 두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팔자에 예를 들어 신유일주가, 그 다음에 유가 팔자는 명존에 의해 거듭해서 유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비급태왕의 인자에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오행적으로 금의 인자가 많다는 것은 부여잡는 동작이나 인자가 많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그 금전적인 축적이라든지 능력을 발휘할 인자가 많다고 보는데, 또 기본적으로 간지구성이 음의 기운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큰 돈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 사람이다. 비급태왕일지라도 을묘일주에 묘가 거듭해 있는 남자와 신유일주에 유가 거듭해 있는 남자 차이는 여기 기본적으로 두고요. 자, 여기서 크게 기본적으로 누가 더 재물을 많이 장악하느냐 했을 때 신유일주를 더 장악한다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신유일주가 사유축 대운을 만나가지고 우리 유를 만나서 소위 우리가 군비쟁제를 만나든 비급태왕을 만나든 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 희생이 발생해서 지금은 빈 털털이라 하더라도 그 대운 자체가 부여된 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누님이 있고, 교도소에 가지 않을 변호사비를 대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뭐냐면 똑같이 힘들었다는 사실은 맞죠, 그죠? 똑같이 힘들었다. 돈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음기의 덕을 명조 안에서 기본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가까운 육친, 가족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이 말이죠. 그 다음 대운에 맞다는 것은 변호사비 대줄 사회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 그 을묘일주 남자의 묘가 거듭하에 있는 경우에, 자, 다시 묘를 만나서 비급태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극단적으로 교도소 출입도 발생하고, 이렇게 삶의 결과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큰 이렇게 거지가 돼도 A급 거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공직에서 아무리 좋은 자리를 가고 있어도 고생하는 게, 이게 그 기중의 단계를 4단계로 쪼개는 거예요. 4단계 뭐냐면, 돈을 벌기는 버는데, 우리가 보통 기중론에 의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좋아. 돈을 못 번다. 그럼 나빠. 자, 이렇게 보죠. 근데 실제로 삶의 내용은 4가지라는 거죠. 자, 돈을 벌고 있는데 편안하게 버는 게 있고, 고생해가지고 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돈을 까먹는데, 어떻게 까먹느냐? 편안하게 곶감 빼먹듯이 그냥 막 연금 받고 뭐 받고 집세 받고 해서 편안하게 쓰는 거예요.
너 돈 까먹고 있지. 왜? 근데 인상이 안 찍어지는 거에 비해 편안하게 까먹고 있으니까. 그런데